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듣다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비가든 살든 구독다시 별자리 방송. 참론TV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집에 가서 마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연결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대충 눈치를 까셨겠죠. 머리가 빠밤. 중간에 제가 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잦은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머리를, 그 드레드 머리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별자리로 한번 풀어보는 곧단 리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You may have changed the future, but you didn't change our fate. I'll be back. 저를 또 그냥 천문TV에서 이렇게 별자리 얘기하는 그런 약간 이국적인 헤어스타일을 했었던 어떤 유튜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제 본 직업은 만화가죠. 만화가. 제 데뷔 연차가 아마 한 26년 차 정도 될 거예요. 생각보다 뭐 나이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이 뭔 개소! 제가 또 데뷔를 또 일찍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했었던 작품이 뭐 뱀프 곱하기 2분의 1, 뭐 열풍 지킴이 전기, 뭐 스매커, 무적 트윈스, 사이코러쉬 등등등,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유튜버 전문TV에서 열심히 별자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유튜버라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점이죠. 어쨌든 저희는 별자리 채널이기 때문에 영화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자리 토크를 빼놓지 않고 쏙쏙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를 찍는 배우, 감독 등등등, 그리고 그 영화를 또 감상하는 관객이 될 수 있고, 제가 작품을 한다고 하면 독자님들이 될 수가 있죠. 다 자기 별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뭐 배우분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독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오리지널 시리즈잖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는요. 근데 이분이 리오 사자자리세요. 사자자리의 키워드 자체에 크리에이티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열정적인, 그다음에 리더십, 뭐 보스적 기질, 뭐 로맨스, 파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의 작품들을 한번 이렇게 쓱 그냥 둘러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작품이 바로 터미네이터 시리즈인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자자리의 반대편 별자리는 물병자리거든요. 근데 물병자리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SF, 공상과학, 뭐 통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해지면은 바로 반대편 별자리의 성향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사자자리긴 하지만 반대편 별자리인 물병자리 에너지의 성향을 아주 크게 띄는 거죠. 뭐 이를테면 양자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면은 역지사지를 기본적으로 하는 천칭자리처럼 되는 거고요. 쌍둥이 자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면은 요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호기심쟁이가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수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다뤘던
작품들을 보면 뭐 아바타라든지 작품이 전반적으로 약간 SF 관련된 이런 에너지들이 출중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늘상 해왔던 감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독이 사자자리니까 이런 작품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네이터라는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시리즈의 큰 주인공은 누구냐? 사라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사라 코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라 코너의 어떤 성장기죠. 성장기.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시리즈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공백기를 거쳤잖아요. 사자자리 영감님께서 3, 4, 5 이거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니니까 다 꺼져라.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 이게 바로 터미네이터 2의 후속편,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3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사자자리라는 뜻이에요. 자기 거 아니니까 다 치우라는 거지. If travel is searching, I'm going hunting. I'm going hunting.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언뜻 이 영화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터미네이터 2의 어떤 플롯이나 시퀀스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또 이제 시리즈를 굉장히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왜냐면 저희 같은 아재들은요, 제가 올해 46인데 어이가 없네. 그냥 이 시리즈는 그냥 을인 거예요. 을이 그냥 가서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의 어떤 정서의 한 부분이에요. 디스토피아적인 이런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그런 정서를 건드리기 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영화다. 약간 제임스 카메론 영감님께서 도박수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부리신 거예요. 아놀드와 린다 해밀턴, 그러니까 터미네이터와 사라 코너를 작품에 다시 컴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 시대의 또 인물들이 있죠. 데니 라모스라든지 아니면 그레이스, 요런 또 새로운 인물들, 앞으로 이 시리즈를 이끌어갈 친구들이라는 거죠. 이 어떤 가교 같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정상 이렇게 봤을 때는 사라 코너가 데니 라모스를 후계자로 이렇게 키워가는 어떤 그림이 터미네이터 4, 그러니까 다크 페이트 다음 편이죠. 그 정도의 이제 연출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5로 넘어가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딥 러닝, 그러니까 뭐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레브나인하고 T800, 그러니까 아놀드죠, 대화하는 씬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간에 이 레브나인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죠. 쓸데없는 그 살상을 줄이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막 따라합니다. 웃으면서 막 사람들한테 말 걸고, 물론 이제 수틀리면 다 그냥 조사버리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다크페이트 3편, 그 다음에 4편, 5편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매트릭스의 그 세계관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거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려면 지금 이 다크페이트의 이 어떤 연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터미네이터는 약간은 스릴러를 동반한 로드무비 같은 그런 스타일의 플롯이 그냥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적들이 막 쫓아오면 얘네들은 사실상 뭔 수가 없어서 계속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노련하게 인물들을 잘 배치를 해서 관객들이 봤을 때 구시대 관객이나 지금 시대의 관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약간의 팝콘 무비 스타일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임자로 팀 밀러라는 데드풀의 감독님을 투여를 한 거죠. 이 영감님 뭐 자신 있었으면 자기가 했겠죠.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잘하는 장르의 어떤 감독님을 모셔와서 또 이제 이 시리즈를 만들게, 뭐 사람들 뭐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 저는 충분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대가 물병자리 시대로 이렇게 싹 넘어가면서 별자리로 얘기했을 때 물병자리 시대라는 건 뭐냐면 새 시대의 2000년이 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 꼭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품의 전반적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쫙 이끌어가는 성별은 다름 아닌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 제가 썸네일에도 약간 좀 어그로성을 끌기 위해서 87년생
데니 라모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낳는 엄마도 아니고 바로 너가 일어나야 된다, 네가 깨어나야 된다, 네가 파이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이 여성이고, 아무튼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놀드가 이쪽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데니 라모스, 그레이스, 사라 코너, T800, 그리고 이쪽은 네브9이죠. 둘 같은 하나 같은 둘. 아무튼 이렇게 이 격돌이에요. 격돌이고, 그나마 이쪽에는 이제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이 선글라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죠. 이를테면은 아놀드는 이제 선글라스를 아예 쓰지 않는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누가 봐도 영화 보신 분이라면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T800이 선글라스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본인이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번 다크페이트를 보면은 아놀드, 그러니까 T800은 선글라스를 쓰려고 하다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인류애를 가진 기계긴 하지만 이제는 딥러닝이 좀 돼서 인간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사라 코너가 시종일관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면서 약간 저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마이클 더글라스 형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살짝 했거든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나오면서 영화에 딱 등장하자마자 네브9 그냥 확 바주가포로 날리고 막 조사 버리면서 멋진 대사를 날리죠. I'll be back. 여튼 이게 뭐냐면은 오히려 인간이었던 사라 코너가 굉장히 터미네이터화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느꼈고, 오히려 터미네이터는 온건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가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이제 너무 멋있게 등장한 그 그레이스 역의 맥켄지 데이비스 님이 맡은 역할이 약간은 이제 강화인간이죠. 인간의 몸에 기계가 약간 섞인 거니까. 그리고 과거의 사라 코너는 심약한 여자아이에서 강인한 여성으로 성장을 했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데니 라모스라는 인물은 이미 약간은 완성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자기 집에서 자기가 엄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리더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약간 철없는 아빠, 뭐 동생,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냥 본인이 좀 뭔가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하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뒤로 가서는 완전히 각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뭔가 언뜻 보면 T2랑 엇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영화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래도 성고한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언급해드렸던 물병자리 시대의 최대 화두는 뭐냐면 남녀 평등입니다. 말 그대로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 그러면 뭐 너무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고, 저희 같은 남성들은 어찌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누려왔었던 것들이 뭔가 협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과거보다도 이제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굉장히 유해졌죠. 예전에는 뭐 이런 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여성이고, 여성은 이제 뭐 남자아이를 생산하는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엄마라는 어떤 이런 프레임 뭐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극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는 게 최근 많이 보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더욱 활약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더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각오. 그건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 영화에서 어필한 것 중에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또 에드워드 펄렁 왜 이렇게 너무 처음에 죽여버렸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빨리 없애버려야지. 그걸 질질 끕니까? 어디까지 끌 거예요? 그러면 새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중들과 뭔가 이 작품으로 소통을 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자기 시리즈를, 이 사자자리잖아요. 자기 시리즈를 남들이 이렇게 막 망치는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이 다크페이트가 흥행이 되어야 요 다음 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초반에 그 또 몰입감 어마어마하죠. 한 15분? 20분 정도 막 휘몰아치는 텐션으로 영화를 쭉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할 수 없었던 CG를 좀 동반한 호쾌한 타격감의 어떤 그런 액션들, I'm not stopping. 이런 것들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뭐 5점 만점으로 해서 당신은 뭐 몇 점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3.7 드리겠습니다. 천문TV는 또 이제 별자리 채널이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다 별자리가 있겠죠. 싹 살펴볼게요. 일단 이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두 양대 300. 일단 사라 코너. 이분이 천칭자리십니다. 천칭자리.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터미네이터 2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작품이 별로 없으셨어요. 뭐 중간에 뭐 드라마도 찍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분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터미네이터를 촬영할 때쯤에 전갈자리 에너지에 진입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전갈자리 에너지에 진입을 하면서 터미네이터 2를 찍고 그 다음에 쭉 쉬시다가 전갈자리 30년이 다 지나고 사수자리 에너지가 될 때쯤에 다크페이트로 짜잔 하고 컴백을 하셨습니다. 황당하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건재함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리브라의 천칭자리에 연기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10월생 친구분들 이렇게 보면은 연기 엄청 잘해요. 뭐 약속 늦으면 늦었지 뭐 이런저런 이런 생활 연기 정말 킹왕짱입니다. 아무튼 린다 해밀턴님은 천칭자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분은 사자자리세요. 사자자리 감독 밑에서 사자자리 배우가 공연을 했으니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을 수밖에 없죠. 물론 두 분이 아마 다투기도 엄청 다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우리 안에 사자 두 마리가 있는 거는 요거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작품이 잘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딱 보면은 아놀드라는 배우를 이렇게 딱 보면 일단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자자리 다음 별자리가 처녀자리고, 처녀자리는 이 피트니스, 운동, 자기관리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처녀자리의 에너지에서 내 몸마저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자기 몸을 빌딩하고 싶어하는 바디 빌딩이죠.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자자리라는 걸 그냥 알 수가 있죠. 월드 클래스 바디빌더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아놀드는 사자자리는 또 이 심장 건강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심장 질환이 몇 번 또 있었죠. 네. 코난, 터미네이터, 그리고 토탈 리콜 등등등으로 정말 멋진 사자자리의 삶을 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배우분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도 하셨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히로인이죠.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성 배우분들이 액션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기는 사람이에요. 액션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을 잘해야 돼. 액션을 하는데 액션을 잘 못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맥켄지 데이비스, 와, 액션이 길쭉길쭉한 그 팔 다리로 다이나믹하게 레브나인을 막 후드러 까는데 정말 입이, 그래서 바로 서치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에리즈 양자리시더라고요. 양자리는 뭐 전투 종족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감탄 또 감탄. 우리나라에서 이제 양자리 배우, 특히 여성 배우분들 중에서 양자리 배우인데 액션이 좀 되는 배우 누가 있나? 이시영 배우가 있죠. 네, 얼마 전에 언니라는 영화도 좀 찍으셨고, 그리고 의외로 김태희 배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김태희 배우가 뭔가 굉장히 로맨틱한 연기를 하는 이런 달달한 배우 같긴 하지만 중천, 싸움, 아이리스 뭐 요런 연기들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배우입니다. 몸 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외에서 보면 뭐 갤가돗이라든지 앰버 허드, 그러니까 원더우먼하고 아쿠아맨에 출연했던 배우분들, 요 두 배우분들은 이제 황소자리신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생일이 양자리에서 황소자리 넘어가자마자 생일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양자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양자리 에너지가 많이 있는 그런 배우분들은 액션 연기를 잘합니다. 제일 유명한 배우가 아이언맨의 로다주가 있고, 그리고 제키 챈, 성룡이 있죠. 성룡, 취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니 라모스 역할에 또 우리 배우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필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물병자리시고, 물병자리는 정보 공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쭉 널리 공유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나탈리아 레이즈, 분명히 더더욱 유명한 배우가 되겠죠. 네,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TV 별자리 예보의 저 자메이카인 아니고 오남 파겟은 뭔가 상당히 좀 두서없이 떠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찍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민망해요. 역시 영화 전문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제가 꼴리면 언제든지 또 컴백할 거라는 거,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